안녕하세요. 수급차트 분석가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2500 꿈일까?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5거래일 동안 주가가 2030에서 시작해서 150포인트 오른 218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무려 7% 이상 상승했네요. 코로나로 경제는 마비되고 각종 지표들은 최악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상승할 거란 생각은 못했고요. 특히나 지수가 1400까지 하락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V자 반등은 힘들다 했고 재차 하락이 나올 거라고 인버스를 추천한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문가들의 말과 다르게 V자 반등으로 2180까지 단숨에 와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급 차트를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은 90거래일에서부터 그동안의 매도 추세에서 벗어나서 매수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수의 시작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은 기관계 세부 수급 동향을 보면 알겠지만 금융투자의 물량이었습니다. 개인들의 매도 추세가 상승 추세로 꺾이려는 움직임을 보는 순간 하락의 기운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자면 200거래일 전부터 매수에서 매도로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지 않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그때는 미국 지수가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조정을 받고 우리나라도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펼쳐지려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주기세도 있잖아요. 10년 상승했으니 10년 하락할 거다. 어쩌면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지수가 하락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오른 것도 없고 저평가 상태긴 했지만요. 시장을 연구하다 보며 느끼는 점 중에 한 가지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수급이고 그 다음이 주가, 그 다음이 뉴스라는 겁니다. 일단 수급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면 그제서야 뉴스에서도 그 이유를 찾습니다. 같은 뉴스라도 지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같은 호재라도 오르면 호재가 되고 내리면 이미 선반영됐다고 하락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경계하며 봅니다. 지금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니 이제야 그 이유를 부랴부랴 찾고 이래서 상승한 게 아닐까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코로나의 공포가 시작되면서부터 외국인 매도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3번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매도는 거의 24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진짜 코스피 역대 수급을 살펴봐도 이렇게 단기간에 가파르게 매도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코스피가 공포 속에 1400대에 진입을 하고 그때부터는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미 개인들은 코스피 2000에서 2300 사이 매수원 물량이 11조 가량이 되었을 시점입니다. 그리고 2000에서 1500으로 하락할 때 7조 5천억, 1500에서 2000으로 상승할 때 10조 가까이 매수하여 18조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돈 번 개인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들의 매수 금액이 가장 컸던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타 종목들에 비해서 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2000에서부터는 패러다임이 다시 바뀌어 개인들의 매도를 하며 지수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정말 특이했던 점이며 미스터리로 남는 부분이 있다면 역대 상승과 하락장을 분석해 봤을 때 바닥에서는 외국인 또는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부터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데 이번 장에서는 1500대에서부터 개인들 매수, 외국인 매도 장세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하였다는 점입니다. 왜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공매도 금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찍기 직전
공매도 금지가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공매도로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 굳이 지수 하락을 이끌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즉 지수가 올라가도록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보유한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이 지수를 올려주면은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로 지수가 상승했고요. 저도 이런 추측일 뿐이지 명쾌한 대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전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돌아왔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추세로 전환하는 시점이 낮은 지점이 아니라 높은 지점이 되어버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상승할 시점이 원래는 1400, 1500이었는데 그게 2000이 되어버린 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가 25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코스피가 2000을 넘어서면서부터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6번에서 보시다시피 그동안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그 매도를 누가 받았는지를 보니 7번에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의 수급을 보면 100거래일 가까이 매도를 하더니 최근 들어 다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한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팔지만 않았을 뿐이지 시원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석이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피 2500도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시장은 악재를 반영하지 않는 분위기이며 상위 시총주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00을 가려면 14% 상승이 필요한데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가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6만원을 넘고 코스피가 2500을 가는 게 꼭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며 원화 강세를 띠고 있는 점 또한 외국인들에게는 향후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급은 어느 정도 추세가 있지만 그 추세가 변하는 지점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추세를 이어가는 부분에서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코스피 2500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